현 정부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퍼즐이라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지 2달도 안 돼서 또 대책이 나왔습니다. 고삐 풀린 집값에 군사작전을 하듯 은밀하고 기습적으로 내놓은 전방위 초강력 대책이란 평가인데요. 배경은 뭔지 기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문재인 정부 최대 고민이 바로 그 집값이 아닐까 싶은데 자, 아무리 대책을 쏟아내도 집값은 더 튀어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9.13 대책 직후인 지난해 11월 둘째 주부터 서울 집값은 32주 동안 내리막을 걸었었는데요. 지난 6월부터는 다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12월 셋째 주까지 25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추진하면서 집값에 불이 붙은 건데요.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대책들이 쏟아졌음에도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은 40.8%나 올랐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가장 최근 대책이 바로 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인데 네. 이 대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초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투기 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을 이끄는 동단위 핀셋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당시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됐던 서울 목동이나 이 수도권 지역 일부 지역들이 제외가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정부 기대와는 달리 상한제 적용을 피한 서울 동작구가 0.16%, 그리고 양천구가 0.54%, 또 경기도 과천과 하남 지역의 집값이 뛰었습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도 집값이 뛰자 정부의 상황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자, 정광 기자, 여기에 불을 지핀 게 바로 그 대통령의 발언이었죠. 네,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자신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요. 그다음에 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발언에 시장 상황에 눈 감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 집값이 폭락한 것을 평균에서 집값이 안정됐다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정부가 마침내 초강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부는 그동안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또 연말쯤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17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갔고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실거래가 조사에서 증여와 법인 설립을 통한 편법 투기 수요 확산이 나타난 것에 주목했습니다. 또 서울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62%로 높아졌고, 또 전세자금 대출로 고가 주택에 투자하는 이른바 갭 투자가 늘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합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 소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 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대책은 극소수의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마련이 됐는데, 만약 정보가 새일 경우 형사 책임도 물겠다고 할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이 됐고요. 발표도 사전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진 데다가 또 이 추가 대책은 연말이 지나서야 나오지 않겠냐, 이런 시장의 예상도 깬 것이라서 정부가 지금 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상당히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통상 집을 살 때 대부분 대출을 받게 마련인데 이 대출 자격을 이번에 크게 강화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빚까지 내면서 고가 주택 살 생각을 말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의 4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네. 앞으로 실거래 가격이 9억 원 이상인 고가 주택은 집값의 2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15억 원 이상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사는 갭 투자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됐는데요.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가 취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세금 강화 부분인데요. 이건 잠시 후에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정 기자, 대출 규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네, 지난달 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때 정부가 경기 하강 국면을 고려해서 핀셋 지정을 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예. 이후 주변 집값이 뛰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2달도 안 돼 무더기 지정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예. 서울의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는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집값 상승을 이끄는 서울 13개구 전역이 지정됐는데요. 여기에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 노원, 동대문 등 5개 구 37개 동도 추가돼 총 309개 동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 광명, 하남시 등 13개 동이 지정됐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 불안 상황이 나타나면 또다시 추가 지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